골다공증, 침묵의 질병을 이기는 올바른 방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가 되고 있는 골다공증에 대해 의학적으로 검증된 정확한 정보를 상세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밀도가 감소하고 뼈 조직의 미세 구조가 악화되어 뼈의 강도가 약해지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입니다. 이로 인해 경미한 외상에도 쉽게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50세 이상 여성 3명 중 1명, 남성 5명 중 1명이 일생에 한 번 이상 골다공증성 골절을 경험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약 890만 건의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며 이는 33초마다 한 건씩 발생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골대사학회와 질병관리청의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 여성의 골다공증 유병률은 약 22.4%, 남성은 약 12.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으로 우리나라 중장년층의 골 건강이 심각한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 이후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로 인해 골밀도가 빠르게 낮아집니다. 폐경 후 첫 10년간 여성은 평균적으로 척추 골밀도의 15%, 고관절 골밀도의 5에서 10%를 잃게 됩니다. 남성의 경우 여성보다 늦은 시기인 70세 이후부터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와 함께 고령성 능력이 저하되면서 골다공증 위험이 증가합니다. 골다공증의 가장 무서운 점은 뚜렷한 초기 증상 없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질병 또는 침묵의 도둑이라고 불립니다. 골밀도가 30% 이상 감소해야 일반 엑스레이에서 발견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골절이 발생한 후에야 자신이 골다공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골다공증성 골절은 주로 척추, 손목, 고관절, 갈비뼈, 상완골 등에서 발생합니다. 이 중 고관절 골절이 가장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하는데 고관절 골절 환자의 1년 내 사망률은 15에서 20%에 달하며 생존한 환자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 골절 이전의 기능적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의 경우 급성 통증과 함께 키가 줄어들고 등이 굽는 변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연속적인 척추 골절이 발생하면 폐활량 감소, 위장 기능 저하, 만성 통증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뼈는 살아있는 조직으로 지속적으로 파괴와 재생을 반복합니다. 이를 골 재형성 과정이라고 하는데 파골세포가 오래된 뼈를 흡수하고 조골세포가 새로운 뼈를 형성합니다.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두 과정이 균형을 이루지만 골다공증에서는 골 흡수가 골 형성보다 활발해져 전체적인 골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호르몬 변화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에스트로겐은 파골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폐경 후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 골 흡수가 급격히 증가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도 테스토스테론 감소가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부갑상선 호르몬, 갑상선 호르몬, 성장 호르몬, 코르티솔 등도 골 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쿠싱 증후군 등의 내분비 질환은 골다공증 위험을 크게 증가시킵니다. 골다공증의 위험 요인은 수정 불가능한 요인과 수정 가능한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정 불가능한 요인으로는 연령, 성별, 인종, 유전적 요인 등이 있습니다. 나이가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35세 이후부터 매년 0.3에서 0.5%의 골량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위험도가 높으며 백인과 아시아인이 흑인보다 골다공증 위험이 높습니다. 가족력도 중요한데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골다공증이나 고관절, 골절 병력이 있으면 자녀의 골다공증 위험이 1.5에서 2배 증가합니다. 이는 골밀도의 60에서 80%가 유전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수정 가능한 위험 요인으로는 생활습관, 영양상태, 약물 복용, 동반 질환 등이 있습니다. 흡연은 골다공증의 강력한 위험 요인입니다. 니코틴은 조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고 에스트로겐 대사를 변화시켜 골밀도를 감소시킵니다. 하루 한 갑 이상 흡연하는 경우 골절 위험이 1.5배 증가하며
흡연량과 기간에 비례하여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다행히 금연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골밀도가 회복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과도한 음주도 골 건강에 해롭습니다. 알코올은 조골세포의 기능을 억제하고 칼슘과 비타민 D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하루 3잔 이상의 알코올 섭취는 골밀도 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며 골절 위험을 30에서 40% 증가시킵니다. 체중도 중요한 요인입니다. 체질량 지수가 19 미만인 저체중 상태는 골다공증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지방 조직에서 에스트로겐이 생성되고 체중 자체가 뼈에 가하는 부하가 골밀도 유지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과도한 비만도 염증 반응을 통해 골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은 골밀도 감소의 주요 원인입니다. 뼈는 기계적 자극에 반응하여 강화되는 특성이 있는데 이를 볼프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무중력 상태에서 6개월간 체류 후 골밀도가 평균 15에서 20% 감소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 약물들이 골다공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약물이 가장 대표적으로 프레드니솔론 기준. 하루 5mg 이상을 3개월 이상 복용하면 골다공증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항경련제, 항응고제, 일부 항우울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 등도 장기 복용 시 골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반 질환도 골다공증 위험을 높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염증성 장 질환, 만성 신장 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 성선 기능 저하증, 당뇨병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염증 반응, 호르몬 이상, 영양소 흡수 장애 등을 통해 골 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골다공증 예방과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은 적절한 운동입니다. 운동은 뼈에 기계적 자극을 가해 고령성을 촉진하고 근력과 균형 감각을 향상시켜 낙상 위험을 줄입니다. 체중 부하 운동이 특히 효과적입니다. 걷기, 조깅, 계단 오르기, 등산, 테니스, 배드민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는 골 건강을 위해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체중 부하 운동을 권장합니다. 걷기 운동의 경우 하루 30분씩 주 5회 이상 또는 하루 10,000보 이상 걷는 것이 권장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걷기 운동을 1년간 지속한 폐경 후 여성에서 척추 골밀도가 평균 1.5%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근력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이 척추 압박골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탄력 밴드 운동, 맨몸 운동 등을 일주일에 2에서 3회 주요 근육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점진적 과부하 원칙을 적용하여 운동 강도를 점차 증가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최대 근력의 50에서 60% 수준에서 시작하여 점차 70에서 80%까지 증가시킵니다. 균형 감각 향상 운동도 낙상 예방에 매우 중요합니다. 한 발로 서기, 눈 감고 서기, 타이치, 요가, 필라테스 등이 도움이 됩니다. 코크란 리뷰에 따르면 이러한 운동들이 고령자의 낙상 위험을 25에서 30%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유연성 운동도 관절의 가동 범위를 유지하고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트레칭, 요가 등을 규칙적으로 실시하면 척추의 유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골다공증이 이미 진단된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척추 전굴 운동, 몸을 비트는 동작, 과도한 충격이 가해지는 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골프, 볼링, 테니스 등의 회전 동작이 포함된 운동도 척추 골절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수영이나 물속 운동은 근력 강화와 심폐 기능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만 체중 부하가 없어 골밀도 증가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다른 체중 부하 운동과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하여 개인의 골밀도 상태, 골절 위험도, 동반 질환 등을 고려한 적절한 운동 처방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양 관리는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의 기본입니다. 적절한 영양소 섭취 없이는 어떤 치료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칼슘은 뼈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뼈와 치아의 99%를 차지합니다.
성인의 하루 권장 섭취량은 700에서 800mg이며 50세 이상에서는 1000에서 1200mg을 권장합니다. 임신 수유기에는 1000에서 1300mg이 필요합니다. 칼슘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유제품이 대표적입니다. 우유 한 컵에는 약 300mg, 요구르트 한 컵에는 400mg, 치즈 30g에는 200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유당 불내증이 있는 경우 유당이 제거된 유제품이나 요구르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뼈째 먹는 생선도 좋은 칼슘 공급원입니다. 멸치 10마리에는 약 200mg, 뱅어포 30g에는 1100mg의 칼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어 통조림의 경우 뼈까지 포함하여 섭취하면 상당한 양의 칼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부와 콩류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두부 100g에는 약 150mg의 칼슘이 들어있으며 특히 황산칼슘을 응고제로 사용한 두부는 칼슘 함량이 더 높습니다. 짙은 녹색 채소도 좋은 칼슘 공급원입니다. 케일, 브로콜리, 시금치, 미나리, 냉이 등의 칼슘이 풍부합니다. 다만 시금치에는 옥살산이 많아 칼슘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데쳐서 옥살산을 제거한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와 씨앗류도 칼슘을 제공합니다. 참깨 1큰술에는 88mg, 아몬드 23개에는 75mg의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다시마, 미역 등의 해조류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칼슘 흡수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을 충분히 섭취해도 흡수율이 10에서 15%에 불과하지만 비타민 D가 충분하면 30에서 40%까지 흡수될 수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연령에 따라 다르며 성인의 경우 600에서 800IU, 70세 이상에서는 800에서 1000IU를 권장합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7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로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20mg/ml 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D는 주로 햇빛을 통해 피부에서 합성됩니다. 자외선 B가 피부의 7디하이드로콜레스테롤을 비타민 D3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하루 15에서 30분 정도 얼굴과 팔을 햇빛에 직접 노출시키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면 비타민 D 합성이 90% 이상 감소하므로 적절한 햇빛 노출 후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겨울철이나 일조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식품이나 보충제를 통한 섭취가 필요합니다. 식품으로는 연어, 고등어, 정어리, 참치 등 지방이 많은 생선에 비타민 D가 풍부합니다. 연어 100g에는 약 360에서 700IU의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계란 노른자, 버섯류, 강화된 유제품이나 시리얼에도 비타민 D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백질도 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뼈의 약 20%는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콜라겐이 뼈의 유연성과 강도를 결정합니다. 적절한 단백질 섭취는 골밀도 유지와 근육량 증가에 도움이 됩니다. 체중 1kg당 하루 1.0에서 1.2g의 단백질 섭취를 권장하며 고령자의 경우 1.2에서 1.5g까지 증량하기도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K도 꼴 건강에 중요합니다.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뼈 단백질의 합성에 필요하며 칼슘이 뼈에 침착되는 과정을 돕습니다. 짙은 녹색 채소, 브로콜리, 양배추 등의 비타민 K1이 발효식품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합니다. 마그네슘은 칼슘과 함께 뼈를 구성하는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성인 남성은 하루 400에서 420mg, 여성은 310에서 320mg의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견과류, 씨앗류, 통곡물, 짙은 녹색 채소에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반대로 골 건강에 해로운 요소들도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신장을 통한 칼슘 배설을 증가시킵니다. 나트륨 1g당 칼슘 40mg이 추가로 배설되므로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300mg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페인 과다 섭취도 칼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카페인 100mg당 칼슘 6mg이 추가로 손실되므로 하루 커피 4잔 이상은 피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우유를 넣은 커피의 경우 칼슘 공급 효과가 있어 상쇄될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에 포함된 인산도 칼슘 흡수를 저해합니다.
인과 칼슘의 비율이 1대1에서 2대1 정도가 적절한데 탄산음료를 많이 마시면 이 비율이 깨져 골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산성을 띠어 체내 산도를 높이는데 이를 중화하기 위해 뼈에서 칼슘이 용출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양의 단백질 섭취와 함께 알칼리성 식품인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진단은 골밀도 검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현재 표준 검사법은 이중에너지 X선 흡수법입니다. 이 검사는 척추와 고관절의 골밀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며 방사선 노출량이 매우 적어 안전합니다. 검사 결과는 T점수와 G점수로 표현됩니다. T점수는 검사받은 사람의 골밀도를 같은 성별의 젊은 성인 최대 골밀도와 비교한 값이고 G점수는 같은 연령대의 평균 골밀도와 비교한 값입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진단 기준에 따르면 T점수가 -1.0 이상이면 정상, -1.0에서 -2.5 사이는 골감소증, -2.5 이하면 골다공증으로 진단됩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은 상태에서 골절이 발생하면 중증 골다공증으로 분류됩니다. 골밀도 검사는 65세 이상 여성, 70세 이상 남성에게 권장되며 위험 요인이 있는 경우 더 일찍 검사받는 것이 좋습니다. 폐경 후 여성, 스테로이드 장기 복용자, 골절 병력이 있는 경우, 골다공증 관련 질환이 있는 경우 등에서는 연령에 관계없이 검사를 고려해야 합니다. 골절 위험도 평가도 중요합니다. FRAX 도구를 사용하여 향후 10년간 주요 골다공증성 골절과 고관절 골절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연령, 성별, 체질량 지수, 골절 병력, 부모의 고관절 골절 병력, 흡연, 음주, 류마티스 관절염, 스테로이드 사용, 골밀도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골절 위험도를 산출합니다. 골다공증 치료에는 여러 약물이 사용됩니다. 비스포스포네이트계 약물이 가장 널리 사용되며 고릅수를 억제하여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골절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알렌드로네이트는 주 1회 복용하는 경구용 약물로 척추 골절 위험을 50%, 고관절 골절 위험을 40%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리세드로네이트, 이반드로네이트도 비슷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반드로네이트는 월 1회 복용하거나 3개월마다 정맥주사로 투여할 수 있어 복용 편의성이 높습니다. 졸레드로네이트는 연 1회 정맥주사로 투여하는 약물로 복용 편의성이 매우 높고 강력한 고릅수 억제 효과를 나타냅니다. 데노수맙은 최근 널리 사용되는 주사제로 RANKL을 차단하여 파골세포의 형성과 기능을 억제합니다. 6개월마다 피하 주사로 투여하며 골밀도 증가 효과가 비스포스포네이트보다 우수하고 골절 위험을 크게 감소시킵니다. 테리파라타이드는 부갑상선 호르몬의 일부를 합성한 약물로 고령성을 촉진합니다. 중증 골다공증 환자에게 사용되며 매일 피하 주사로 투여합니다. 골밀도 증가 효과가 매우 우수하지만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됩니다. 로모소주맙은 최근 개발된 새로운 약물로 스클레로스틴을 차단하여 고령성을 촉진하고 고릅수를 억제하는 이중작용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월 1회 피하 주사로 투여하며 골밀도 증가 효과가 매우 우수합니다. 선택적 에스트로겐 수용체 조절제인 날록시펜은 폐경 후 여성에서 사용되며 척추 골절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유방암 위험을 감소시키는 추가적인 장점이 있지만 정맥 혈전색 전증 위험이 약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호르몬 대체요법도 폐경 후 골다공증 예방과 치료에 사용될 수 있지만 장기 사용 시 유방암, 심혈관 질환, 혈전색 전증 위험이 증가할 수 있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모든 약물 치료는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개인의 상태와 위험 요인을 고려하여 적절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운동, 영양, 생활습관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 개선은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되어야 합니다.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가 최대 골량을 형성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충분한 칼슘과 비타민 D 섭취,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최대한 많은 골량을 축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노년기 골다공증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중년 이후에는 골량 감소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적절한 영양 섭취, 건강한 생활 습관 유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폐경기 여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로 인한 급격한 골량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더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낙상 예방도 골다공증 관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65세 이상 성인의 30%가 매년 한 번 이상 낙상을 경험하며 낙상으로 인한 골절이 골다공증 환자의 주요 합병증이기 때문입니다. 가정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미끄럽지 않은 바닥재 사용, 계단과 화장실의 손잡이 설치, 적절한 조명 확보, 문턱 제거, 전선이나 카펫 등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물건 정리 등의 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시력과 청력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고 복용 중인 약물이 어지럼증이나 졸음을 유발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혈압 약물, 수면제, 항우울제 등은 낙상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적절한 신발 착용도 중요합니다. 굽이 낮고 안정적인 신발을 선택하고 실내에서는 미끄러지지 않는 슬리퍼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골다공증과 다른 질환들 사이의 연관성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과 골다공증 사이에는 공통된 위험 요인과 병리 기전이 있어 골다공증 환자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에서도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제1형 당뇨병에서 골밀도 감소가 현저하며 제2형 당뇨병에서도 골의 질이 저하되어 골절 위험이 증가합니다. 만성 신장 질환은 비타민 D 활성화 장애와 부갑상선 기능 항진을 통해 골 대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혈액 투석을 받는 환자에서는 골다공증 유병률이 매우 높습니다. 염증성 장 질환인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도 골다공증 위험이 높습니다. 만성 염증, 영양소 흡수 장애, 스테로이드 사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정신 건강도 골 건강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울증 환자에서 골밀도가 낮고 골절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의 증가와 신체 활동 감소, 영양 상태 악화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골다공증은 완치가 어려운 만성 질환이지만 적절한 관리를 통해 골절 위험을 크게 줄이고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꾸준한 관리가 중요하며 의료진과의 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골다공증에 대한 잘못된 정보나 근거 없는 치료법에 현혹되지 말고 검증된 의학적 근거에 바탕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한 뼈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평생에 걸쳐 지속되어야 하며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골밀도 검사와 전문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뼈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골다공증은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환이며 올바른 지식과 실천을 통해 건강한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유익한 건강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앞으로도 정확하고 도움이 되는 의학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